안녕하십니까,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오전 11시 30분쯤 됐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환율 얘기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자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자율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지금 두 가지 정도에서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2.5% 지금 기준금리인데 연말까지 1% 올려서 3.5가 되고 내년에 0.5 정도 더 올려서 4%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온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2.5인데 연말까지 1.5가 올라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0.5가 더 올라서 4.5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온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FOMC가 3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FOMC에 9월 달께 50bp가 오를지 75bp가 오를지에 대해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 전만 해도 75bp 올리는 게 7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제 그 고용지표 나오면서 75bp 올리는 게 55% 정도 돼요.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두 가지 가정 안에 지금 프라이싱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이자율이 좀 올랐는데, 특히 2년물이 더 올랐는데, 2년물 같은 경우는 그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올리고 나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좀 오래 가게 하겠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보다는 뭐 그로스 리세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스 리세션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경기거든요. 근데 불경기도 좀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4%가 됐든 4.5%가 됐든 이 높은 금리가 좀 오래 가게 되면 2년짜리 금리는 그런 거를 다 합친 거니까 조금 높은 금리가 오래 가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2년짜리가 좀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년짜리 금리는 미국의 실질 금리인데 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레벨을 보면은 2년짜리가 3.4인데 6월 달에 3.5까지 갔다가 엊그저께 3.5까지 갔다가 지금 3.4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10년짜리 금리는 6월 달에 3.5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3.25까지 갔다가 어제 종가가 3.2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지금 마켓 프라이스는 딱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4와 4.5 사이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금리를 좀 말씀드리면 한국 기준금리도 지금 2.5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회의가 2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 예상은 25bp씩 2번 올린다. 그래서 연말에 3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3이 되고 미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3.5나 4가 되니까 우리 이제 금리 차이가 0.5에서 1% 정도 나가지고 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국이 금리를 어그레시브하게 못 올리는 이유는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도 실질금리인 10년짜리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의 실질금리는 거의 2년에서 3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 올리면 실질금리가 그냥 바로 따라 올라가요. 바로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뭐 이렇게 미국처럼 팍팍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특히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 한국 지금 국채 금리 수준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3년짜리가 3.68, 10년짜리가 3.74 정도에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 둘 다 한 3.8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 장기금리 10년짜리 3.8은 굉장히 높은 레벨이에요. 여러분들 팬데믹 전에 보면 우리나라 저금리 시장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3%만 넘어도 기관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나고 이자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러니까 3.8도 가는데 제가 보기에 4% 이상 잘 안 갈 것 같고 4% 가면 진짜 많은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들이 그 채권을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채권을 살려면 원금 자체가 크고 또 채권을 또 살려고 그러면 증권사 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요. 개인들한테 그 채권을 파는 그런 제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사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사실 국채 선물이 있어요. 국채 10년짜리 선물을 사면은 실제로 10년짜리 선물을 사면은 10년짜리 그 국채를 매 3개월마다 이렇게 벤치마크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짜리 현금 채권을 사가지고 쭉 가져가는 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3개월마다 이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롤오버가 이론가로만 된다 그러면 10년짜리 채권을 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들고 가면은 좀 10년짜리가 내려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롤오버 할 때 이제 이론가에만 계속 롤오버가 되면은 사실은 효과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론가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저평가돼서 될 수도 있고 고평가되게 될 수도 있어요. 저평가되는 게 뭐 사는 사람은 약간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롤업 할때 셀앤 바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야 될 그 저 뒤에 있는 게 더 싸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평가가 될지 저평가가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건데,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고평가는 잘 안 되고 주로 저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채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가끔 채권을 해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갖고 있는 채권을. 그러면 당장 파는 게 아니고 뭐 이자율 수합이나 선물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자율 수합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선물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항상 팔자가 많아가지고 약간 롤오버 할 때 저평가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이익을 보실 가능성이 좀 있어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국채 선물 10년짜리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자율 시장에 대한 어쨌든 지금 마켓의 프라이싱은 그 레벨에 다 돼 있는 거고요.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마켓에 보는 그런 시나리오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다, 내가 마켓 생각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하실 일이 없는 거고요. 그 마켓의 생각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베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베팅을 한다면 10년짜리 한국 그 채권을 사서 뭐 단기간에는 좀 오르고 내린 게 있을지 모르지만 1년, 2년 롤오버를 하게 되면 그때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그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요. 뭐 다음 주 초에 뭐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추석도 잘 보내시고 추석 근처에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